20일의 생각 이세영입니다. 데자뷰 같습니다. 임기 시작 4개월 만에 거대한 스캔들에 휘말린 것부터가 그렇습니다. 대학과 시민사회에선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거리에선 촛불이 일렁입니다. 마치 쓰나미 전야 같다고나 할까요? 전국의 촉발자인 국정원도 새누리당도 이런 상황까지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왕좌왕 헤매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독일 철학자 헤겔은 썼습니다. 역사는 2번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2013년 여름은 어떨까요? 2008년 여름은 재현될 수 있을까요? 만약 재현이 된다면 그 모습은 희극일까요? 아니면 비극일까요? 요즘 주간지 만들기가 참 힘들죠? 네, 어렵습니다. 네, 정치팀은 특히 더 그럴 것 같아요. 지난주 같은 경우가 막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계속해서 국면이 바뀌니까요. 네. 제 기억에 월요일에 남재준 국정원장이 NLL 대화록을 공개했죠, 무단으로.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5일이 이제 6.25를 맞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NLL은 피와 땀으로, 피와 눈물로, 목숨으로, 피와 목숨으로 네. 지킨 것이다. 네. 딱 한마디 하면서 쫙 몰아가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그날 이제 그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고요. 네. 근데 또 하루가 지난 수요일 날 이제 그 김무성 의원과 그 권영세 주중대사의 대화록이 대화 내용이 워딩이 다시 드러나면서 완전히 또 국면이 바뀌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정말 정신없는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이번 일주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비슷할 것 같아요. 여전히 표지를 지금 정해놓지 못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업 비밀이네. 지난 금요일 저녁에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가 있었어요. 네. 예상보다 규모가 컸죠. 국정원의 정치 개입 그 파문과 관련해서 완전히 국면이 바뀐 그 주에 첫 금요일 집회였으니까요. 네. 사실 뭐 여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좀 눈이 이 광장에 좀 집중됐던 것 같아요. 과연 얼마나 모일 것인가? 과연 2008년의 촛불 사태가 재현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런 어떤 기로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예상보다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나오셨고요. 경찰은 그날 오전만 하더라도 1000명 정도가 참석할 네,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경찰이 추산한 인원이 1,800명 정도 됐으니까요. 주최 측에서는 5,000명으로 집계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사이 어딘가에 있겠죠. 근데 어쨌든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촛불을 밝혔다. 사실 이번 국면이 전개되어 온 과정을 보면 이 촛불까지는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 원인이 뭘까요? 아무래도 집권 여당의 자충수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주 초에 남재준 국정원에서 NLL 관련한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되면서 무단으로 그리고 아주 전면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공개되면서 국면이 굉장히 변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에서는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 정치 개입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어떤 카드, 물타기용 카드로 사실은 꺼낸 거죠. 이것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막상 꺼내고 나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던가 아니면 뭐 정말 나라를 팔아먹는 어떤 행위와 언행을 했다던가 그런 점들이 발견되지 않잖아요. 오히려 전문가들은 그 과정이 NLL을 분쟁을 해소하고 그 사회 평화지대, 협력지대를 만들기 위한 집요한 설득의 과정이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협상 잘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이러고 나니까 이제 딱 까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다시 이제 그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당시에는 지난 대선 때 이제 종합상황실장이었죠. 박근혜 캠프에. 그 두 사람의 생생한 육성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결국은 지난 대선 때 벌어졌던 국정원의 댓글 공작, 정치 개입 이것이 이명박 원세훈의 작품이 아니라 이명박 원세훈 박근혜 남재준으로 이어지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부의 전현 정부의 합작품이었다라는 것으로 완전히 성격이 180도 변해버렸거든요. 여권에서 그 대화록을 공개했을 때 과연 왜 깠을까?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런 내용들이 없는데 자기 시인들이 원하는 정치적 효과를 100% 다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왜 공개했을까? 이제 그 두 가지 버전의 오독설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 좀 다른데 세 가지가. 첫 번째 오독설은 이제 그 독해력의 문제가 있다. 대화록을 잘못 읽었다. 바보설이죠. 그러니까 그
독해력과 이해력에 문제가 있어서 네. 대화력을 오해했다라는 해석이 하나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뭐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요. 네. 두 번째 오독설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증오, 적개심 그리고 우리 사회의 그 진보개혁 진영에 대한 보수의 아주 뿌리 깊은 반감, 불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증오가 오독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NLL과 관련된 설득의 과정들, 그 대화들을 날 것 그대로 보고 저 봐라 저렇게 굴종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스스로 믿어버렸을 수 있다. 자기 관점과 희망사항을 투사를 해서 네네. 대화록을 읽은 그것이 거죠. 이제 두 가지 버전의 네. 오독설이고 세 네. 번째가 안 읽었다 설이에요.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 네. 전문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문을 읽지 않고 전문을 읽지 않고 발췌록만 그러니까 여러 버전 현재까지는 세 차례 이상의 세 가지 버전의 그 발췌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세훈 국정원 체제에서 만든 굉장히 왜곡한 그리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네. 발췌록을 보고 이제 잘못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권의 결정권을 가진 구조의 꼭지점에 있는 부위에서 원문을 읽지 않고 그런 보고들을 갖고 이제 오판했다라는 것이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네. 뭐 근데 이 NLL 대화록 공개에 대해서는 이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온단 말이죠. 어떤 네. 흐름들이 있었죠? 네. 새누리당에서 보면 뭐 김용태, 남경필 의원, 그러니까 쇄신파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이번 대화록 공개 파문과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조순영 전 의원 이런 분들도 실제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보개통상 보고를 받지 않았을 리가 없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지금 지적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 세 분 같은 경우는 뭐 현 여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쓴소리를 했던 그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좀 특이한 게 하태경 의원이었어요. 전향 주사파 네, 의원이죠. 네. 뭐 잘 알려져 있다시피 말하자면 굉장히 강경한 뉴라이트 성향을 보여왔거든요. 네. 그런 언행을 해왔고요. 근데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 섞인 그러니까 대화록 공개 자체가 좀 잘못이고 그것이 남북관계에 안 좋은 파장을 미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한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해서 스텝이 꼬여버린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 지금 이 NLL 문제로 뭐 그 노무현이 죽일 놈이다 이렇게 세게 캠페인을 하지는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제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보수 언론에서도 사실은 그 지난 주말 그리고 이번 주 초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갑자기 스탠스가 변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 노무현 정부의 2007년 정상회담을 굉장히 비난하는 톤으로 엄청난 기사를 쓰다가 갑자기 이번 주 들어서 양비론 내지는 뭐 정쟁으로 몰고 가는 프레임.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크게 쓰는, 크게 다루는 이런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 같아요. 이 연약한 대통령께서 네. 해외 나가서 이런 선물 보따리를 하나씩 안고 고생 끝에 돌아왔는데 결국 의원들은 정쟁만 하고 있느냐 이거죠. 결국 NLL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그 여권에서도 청와대에서도 지금 상황이 2008년과 같은 상황으로 가는 걸 가장 두려워할 거란 말이죠. 네. 어떨까요? 전국이 어떻게 할까요?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의 키는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지난주 이번 주 지난 상황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이 사안에 대해서 조연 내지는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이 사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상식적인 판단인데 사실은 이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언제나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대체로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우선 강경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가기 전에 뭐 NLL은 뭐 그 피와 목숨으로 지킨 곳이다 이런 한마디를 하고 떠났는데 그런 것처럼 여전히 노무현은 NLL과 영토선을 팔아먹은 왜곡자다라는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선동을 하면서 몰고 가는 방식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가 전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선언하는 거예요. 국정원 개혁 조치들을 그렇죠. 내놓고 그런 방안이 있을 거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 모두 다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스타일로 볼 때. 이런 전망이 많고요. 사실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일종의 문개기 전략이죠. 그러니까 지금 돌아와서 아직까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청와대에서도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오늘도 뭐 저기 수석 비서관 회의도 네. 취소하고 장고에 네, 들어갔던 네, 얘기가 네. 나오던데요. 그리고 이제 요즘 그 이정현 홍보수석이 네. 기자들한테 서비스를 한다고 아침마다 이렇게 그 차담회 같은 걸 네.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언급되지가 않아요. 언급되지가 않는 것이 기자들이 질문을 안 해서 할 수도 있고 해도 그냥 안 하는 해도 거죠. 네. 하면 도망가고 지금 이런 그 모습이 반복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은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의 이 고민의 기간이 네. 짧아지는 것이 사실은 이 불필요한 논란과 네.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일정이 나왔죠. 네, 일단 국정조사 관련해서 하기로 지난주에 합의를 하긴 했었는데 네. 사실은 그 시기, 조사의 범위, 그다음에 뭐 의원. 의원 네. 문제도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증인 채택 문제 물론 굉장히 지금 그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서 상당히 난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에 이제 일정은 합의가 됐어요. 네. 그래서 내일부터 7월 2일부터 45일 동안 국정조사를 연다라고는 지금 여야 간사들 간에 합의가 됐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조사의 범위거든요. 내일 당장 들어가면은 이미 그게 다 합의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종의 개문발차인데요. 그래서 네. 상당히 이상한 형태의 네. 합의가 이루어진 건데 네. 일단 어디까지 조사를 하고 무슨 조사를 어떻게 누가 하겠다는 것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조사의 시점만 못 박은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이상한 형태의 합의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그 새누리당에서는 국정원의 댓글 사건만 조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즉 이명박 원세훈의 문제만이 꼬리 자르기거든요. 그렇죠. 조사의 대상이다라고 네. 그 주장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NLL 대화록의 유출 그리고 지난 대선 때 그것이 활용이 됐는지 특정 캠프에 어떻게 유리하게 활용됐는지 네. 유출 과정, 주체 이런 것들까지 다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합의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증인 채택 문제를 어디까지 할 거냐 뭐 이런 부분까지요. 그래서 민주당 한 단직자랑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그 국정조사에 들어가긴 했지만 7월 내내 좀 소모 없는 성과 없는 네. 소모적인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장외투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민주당은 장애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서히 들어가고 있고요. 투트랙으로 간다는 건가요? 네, 투트랙이죠. 근데 사실은 그동안 민주당의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 의문의 눈길로 쳐다보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이번 그 전개 과정을 보면 민주당과 야권이 완전히 쓸려갈 뻔한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상황이 급변했고 민주당이 다시 전국의 네. 주도권을 쥔 이런 상황인데 네. 과연 민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만큼 요리를 해먹을 수 있느냐? 좀 더 네. 객관적으로 얘기하자면 네. 실체적 진실을 얼만큼 접근할 수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민주당의 효용 가치랄까요? 네. 역량이 이제 존재의 이유랄까요? 그런 것들이 다시 좀 판가름 나지 않을까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뭐 이 자리에서 네. 같이 뵙게 될 가능성도 높은 것 같은데 한 주 동안 수고해 주십시오. 예, 송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표지 이야기에는 송 기자가 쓴 기사 외에도 깊이 있는 진단과 분석 기사가 풍부합니다. 학식과 재담을 겸비한 한홍구 교수와 서혜성 작가가 이번 전국을 경쾌하게 난도질했습니다. 결론이 이렇습니다. 제2의 문민화를 위해 민주주의의 거함을 만들어서 물타기의 바다를 헤쳐나가자. 이어지는 기사에서는 이번에 공개된 NLL 대화록에 대한 정교한 분석과 국정원 개혁의 방향, 그리고 보수 언론들이 이번 국면에서 보여준 사실관계와 치고 빠지기를 엄정하게 짚었습니다. 특집 기사에서는 최근 증시 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을 담았습니다. 왜 개미들은 거듭해서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행동심리학의 차원에서 진단하고 주식시장에서 쪽박을 차지 않고 살아남는 10가지 팁을 소개합니다. 20일의 생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세영입니다.